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독해 일부분 들어갈 텐데요. 자, 독해 일부분은 보기에 제시된 어휘 중 하나를 골라서 빈칸에 넣어주는 문제형이에요. 그래서 총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앞에 5문제는 문장에서 괄호가 제시가 되고요. 뒤에 5문제는 대화에서 괄호가 제시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명사, 형용사, 동사, 보통 기본 품사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외의 품사들도 작은 비중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보기에 제시된 어휘의 의미,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겠고 품사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품사를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명사가 필요하다. 위에 어떤 명사들이 있나 하고 보기에서 후보를 찾아둬요.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문맥. 앞뒤의 흐름을 봐서 그 중에서도 얘가 뜻이 제일 맞네 하는 걸 골라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고른 것은 반드시 X해서 제껴주세요. 그러면 5개 찾는 것 중에 4개를 잘 찾으면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시간을 따로 쓰지 않아도 문제풀이를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명사를 한번 채워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4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는 명사는 역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주어가 되어서 뒤에 동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 앞에서 주체가 되어서 문장을 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시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수도 발음 조심하시고 뚜라고 읽어주세요. 수도입니다. 이때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면 여기에 적합한 명사 북경은 중국의 수도입니다. 이때 베이징이 명사 성격인 거고요. 목적어. 단 목적어를 가지는 것은 형용사는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 그렇다면 역시 명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我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조동사고요. 취 뒤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가는지 그것에 해당하는 장소가 필요할 텐데 똑같이 북경, 베이징을 목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상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먼저 보시는데요. 야리라는 명사는 정말 누르는 압력도 되고요. 우리가 요즘 되게 많이 받는 거 스트레스도 야리라는 말을 써요. 기초,窗户, 창문 이렇게 3개의 명사가 주어졌습니다. 일단은 요 주변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게 다 될 것 같네. 그러면 또 더 다음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 주어입니다. 그는 之前은 以前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예전에 요 있었어요 하고 목적어가 비어있네요. 자, 꾸미는 말은 일이 빠져서 그래요. 약간의 한이 중국어가 있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야리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살려두고 중국어 기초가 있었다. 괜찮을 것 같고 창문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면 문맥의 도움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所以现在学起来很轻松. 그래서 지금 배우기에 수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되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지초를 넣어서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 나온 것은 제껴버리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일단은 이 빈칸 주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주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크다 라는 서술어하고 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요. 야리, 스트레스도 크다라고 말하지만 창문도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맥의 도움을 조금 다 받아볼게요. 처음부터 你现在 당신은 지금 工作忙 업무가 바쁘니까 당연히 뭐가 클까요? 네, 야리, 스트레스가 크다 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 맞겠죠. 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명사는 관형어도 될 수 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다른 명사를 꾸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老师的汉语水平이 좋아요. 很高 형용사. 핵심은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꾸미는 말이 2개가 있는데 중국어 수준. 네, 중국어도 명사죠. 명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고요. 老师도 명사예요.
선생님의 중국어 수준. 그런데 둘 다 명사들인데 하나는 덜을 썼고 하나는 덜을 쓰지 않고 바로 꾸미는데 그런 건 어떤 차이냐면요. 평상시에 얼마나 얘네들이 친한 사이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SK가 뭐예요? 한유 슈이핑 카오시죠. 한유 슈이핑이란 말은 워낙 많이 묶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덜을 안 쓰는 게 더 낫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덜을 써서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잘 보고 덜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社会, 사회라는 명사. 距离는요, 물론 거리라는 명사도 되지만 얼마 떨어져 있다라는 물론 동사도 되는 두 개의 품사를 가진 단어입니다. 自然이라는 말은 자연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형용사로 자연스럽다 라는 뜻도 되고 부사일 때는 약간 땅란 같은 느낌으로 당연히 뭐뭐다 라는 느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실게요. 요 주변만 한번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더 앞을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구문이 하나 보여요. 이 A 왜 B라고 하면 A를 B로 삼다. 거기에 주어가 들어가면 A를 주로 삼다. 요즘 한국말로 하면 뭐 A 위주다. 이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뭐 위주냐? 山水등 산과 물과 같은 징서 명사를 더 꾸며주는 말이 필요한데요. 우리한테는 명사들이 주로 있는데 어떤 경치일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자연 경관, 자연 풍경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C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요 주변을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여기서부터. 딴, 그러나, 名人, 유명한 사람은 应该加倍, 더더군다나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어디에? 影响, 목적어. 어떤 영향에 자신의, 그리고 또 꾸미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두 개의 명사 중에 어떤 말이 영향을 꾸미기에 적합할까요? 社会影响.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라 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 괜찮죠? 거리 영향.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네, A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략법. 네, 수량사 뒤에 명사 오는 거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보통 수사 양사를 우리가 항상 같이 쓰다 보니까 수량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我买了, 량 수사죠. 金근. 그래서 수량사. 뒤에 명사, 사과를 쓴다든지. 자, 그 앞에 하나 더 들어와요. 지시대사, 这, 那 같은 것을 써서 네, 这个苹果. 이때는 숫자가 빠졌다면 무조건 1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사과, 이런 식으로 수사 양사 뒤에 그 양사에 적합한 명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地点, 지점이나 장소, 家具, 가구, 印象, 인상, 다 명사들이 제시되었어요. 일단 주변만 한번 보니까 这些, 이러한,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러한이라는 말 가지고 딱 찾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先别搬到, 어디로 옮기지 마세요. 客厅里, 저기 거실 쪽으로 옮기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옮기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가구밖에 없구나. 네, 2번 보시면 앞에 이디알이라는 수량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됐냐면요. 여기에 리엔이 생략되고 그리고 예 하고 같이 써서 뭐뭐조차도 라는 강조 구문을 하면서 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조차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남았는데 약간의 장소조차도 없다. 조금 이상하죠. 나는 약간의 뭐도 없다. 인상조차도 없다 라고 해야만 의미가 맞을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이에요. 전치사를 이제 우리가 중국식으로 말하면 개사 같은 말이에요. 전치사 뒤에 빈칸이 있다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명사 혹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哥哥 오빠나 형이 在 전치사예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라는 빈칸이 있다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图书馆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공부를 한다거나 女朋友 여자친구가 개 전치사죠. 여기까지 전치사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다. 이때는 인칭 대명사 나에게. 그래서 명사 성격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入口 입구라는 뜻이죠. 地址 주소가 되겠고요. 力气 라고 하면 힘이라는 명사들이 주어졌어요. 자, 일단 주변을 한번 볼게요. 당신은 바 전치사 구조 뭐뭇을 뭐뭐를 하는 전치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파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다면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입구나 힘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뭐? 地址 네, 하나는 제끼고. 그리고 주변 한번 볼게요. 我和他们约的是 나와 그들이 약속한 거는 10시에 자짜이 시작돼요. 어디에서? 여기까지. 상장 상점의 으흐에서 见 面 무슨 동사? 얼굴을 만나다, 얼굴을 보다 이합동사. 그러면 상점 어디에서 당연히 만날까요?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는 힘은 너무 아니죠. 그래서 入口 입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가지로 명사가 필요한 자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실전 테스트에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문장에서 찾는 문제에서 D는 항상 고정적으로 예제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미 제껴진 상태에서 나머지 5개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시는데요. 자, 오란 하면 물론 명사도 되고요. 오염, 동사로 오염시키다, 오염되다 라는 뜻도 가능하시고, 샤오시는 오직 명사로 소식, 그리고 科学 명사도 되지만 과학적이다 라는 형용사 가능하시고요. 方向 방향은 오직 명사, 总结는 명사로 총정리 혹은 동사로 총정리 하다까지 가능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주어가 조금 길어요. 大力发展 크게 발전시켜요. 뭐를? 공공交通 공공교통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은 能 뭐 할 수 있다, 减轻 경감시킬 수 있다 하고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명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클 거고 환경의 수식을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의미상 환경, 오염 가능하죠? 네, 소식이나 환경과학, 방향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란을 제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그의 수식을 받으면서 주어가 빠져 있고요. 네, 주어는 여기까지. 네, 주어고 요게 꾸미는 말이네요. 역시 으흐 기초가 很好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기초가 좋을까요? 샤오시 소식 기초 말 안 되죠. 과학 기초 괜찮아 보이고 방향 총정리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科学基础 여기서 科学는 기초라는 주어를 바로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3번 보실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 문장이니까요. 我们请李教授 이 교수님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요. 왜? 뭐를 위해서? 今天的会议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자, 이제 바로 나와요. 做一个 하나의 자, 목적어가 빠졌어요. 뭘 좀 해주세요 라고 할 거래요. 做하고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소식을 做할 수도 없고 뭐요? 총정리를 하다. 그래서 정답은 总结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이번에는 这个 이렇게 수사 양사 앞에 지시대사까지 붙었다면 역시 명사 그리고 이 문장에 주어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는 实在 정말이지 너무 突然 갑작스러웠다. 자, 그러면 갑작스럽다라는 서술어하고 맞는 명사는 뭐밖에 없다? 네, 소식이 갑작스러워야겠죠. 자, 이러면 이제 사실은 마지막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应该向 뭐를 향해서 요걸 향해서 가라고 했어요.
시향은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方向. 그래서 대사관 방향을 향해 가라.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대화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요 경우는 시가 고정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조건 예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袜子라고 하면 양말, 명사, 结果 결과, 명사, 教授 교수, 명사, 果汁 과일즙, 과일 주스, 명사, 演出 공연, 공연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你怎么买了 샀어요. 뭐를? 아,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산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어, 특히 명사가 필요할 텐데요. 살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2개 정도 보여요. 양말을 살 수도 있고 뭐 구어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상장, 네, 在가 동사 앞에 붙을 때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뭘 하고 있었냐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뭔가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 10块钱 그리고 양사를 뭘 썼다는 점, 双 2개의 켤레로 된 것을 세는 양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와즈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제껴내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일단 주변 한번 보실게요. 흐어라는 동사에 역시 목적어가 빠져 있고 앞에는 이 빼이라는 수량사가 있어요.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대상에 잔으로 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네, 구어즈, 과일 주스밖에 없겠죠. 자, 8번입니다. 주어가 빠져 있고요. 开始 그리고 快什么什么了 라고 하면 곧 뭐뭐 하려고 하다. 발생의 임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가 곧 시작되려고 할까요? 결과가 시작되려고 한다. 이상하고 교수님이 시작되려고 한다. 정답은 공연이 곧 시작되려고 한다. 자, 9번입니다. 일단 주변을 한번 볼게요. 잠만 우리 취 일단 가서 팅팅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으흐더 라고 하고 말을 생략을 한 것 같은데 뭐를 한번 들어보냐면 지혜 구어더는 말이 안 되고 지아오쇼더가 들어가면 약간 어떤 말이 빠졌다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의 화,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구문이기도 한데요. 팅, 사람, 더 라고 해서 이 사람 말을 듣는다, 이 사람 말에 따른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회화에서 니 팅워하다 그냥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어떻게 된다? B가 되겠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예, 할아버지는体检, 身体检查, 신체 검사를 다 했니? 결과가 어떠니? 라고 해서 지혜 구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사 넣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 가지 공략법으로 하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죠. 네, 명사 넣는 것은 흐름만 잘 타고 그리고 비어진 부분이 명사가 들어간다는 것만 잘 체크를 한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품사로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